SVB 사태로 발생한 지역은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긴급 유동성까지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매각하면서 오히려 돈줄을 더욱더 옥죄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칫하다가 이번 SVB 사태가 미중 간의 머니게임으로 치닫지는 않을지 이 부분이 우려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은행들의 예금 인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책 당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은행 위기 때문에 예. 지금 세계에서 보면 더 중요한 큰 뉴스가 있거든요. 시진핑 그 영수라 그러죠 지금은. 예. 서미트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예. 은행 위기가 워낙 급해서 그런지 이 문제가 좀 많이 뒷전에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진핑이 사실 미국의 증시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단설을 제안했거든요. 예. 물론 푸틴이 미국의 철군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한일 간 정상회담도 그렇습니다는 예. 시진핑이 왜 전쟁의 중재안을 제안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명지체제에서 푸틴 당신의 어려움보다도 내가 중재를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이런 쪽의 이 중재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느냐 그런 측면의 의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지금 측면에서 중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평화를 중재를 했다면 예. 미군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비용이 있는 상태에서는 바라는 사항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역으로 팬데믹이 끝났다 하더라도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이 있다 하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반발했거든요. 예. 그 대목에 있어서는 은행위와 관련된 중국의 숨은 의도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행 위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정책 당국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예. 근데 시장에서는 얼마큼 이 정책 당국의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 자세에 이렇게 부합되느냐. 예. 이것까지는 시간이 시간이 걸리겠다는 이 측면인데요. 그런 사항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금자 보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는 아직까지 낙인 효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대형은행에서도 예금 인출 사태가 계속되는 모습이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빨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인식을 끌어올리는 데 이제 도움됐던 것은 주식과 차익권에 투자하는 여긴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선 도덕적 해이라든가 구제금리 같은 이런 걸 대지 않는 상태에서 위기에 따른 비용을 최소한을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앨런 의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은행 시스템을 보호한다 하지만 저 앞에 자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위기를 발생한 은행은 철저하게 자기 책임 원칙에서 배제하겠다. 보호해서 예. 배제하겠다. 그거로 인해서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에 전염이 되는 것은 방지하겠다. 근데 위기를 발생시킨 자기 책임 원칙은 배제시키겠다 하는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이 위기에 따른 비용을 2008년,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리먼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돼서 오늘 3대 지수가 사실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페드가 지금 3월 회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행 중에 페드의 주도력, 파월의 주도력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 심지어는 이 자막이 이번 자막을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일론 머스크조차도 3월 회의조차의 금리를 0.5%포인트 내려야 된다. 예. 얼만큼 파월이라든가 페드의 주도력이 없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물론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는 예. 0.5% 내려야 된다 하는 이런까지 얘기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아까 이엔 캐스터인가요? 이렇게 예. 해서 얘기했습니다는 3월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이제 사실 확률이 높아지고요. 예. 그다음에 기정사실화되는 건 0.25%. 그렇죠. 그리고 0.5% 이 은행 위기 이전까지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대부분 다 90%까지 올라갔던 0.5%는 지금 거의 가능성이 없는 식으로 예. 마치 0.5% 인상하면 이제 여러 가지 미 국민들 사이에서
어제 말씀대로 제약시어는 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잡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고민은 페드의 회의 중에 파월과 페드의 고민은 지금 물가를 잡느냐, 신용 경색을 푸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고민하는 과정이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는 이런 쪽도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비록 머스크의 발언이긴 하지만 0.5%포인트 금리 인하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흥미롭긴 했었는데 그만큼 미국의 돈줄이 말라간다는 어떤 뭐 방증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설비 투자했던 사람이다. 예. 그래서 주식이든 그다음에 외부의 그 대출이든 가장 먼저 미국의 그 금융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0.5%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을 통해서 벤처라든가 스타트업의 실리콘에 있으면 자금 경색이 되면서 앞으로 이것이 실물 경제 침체로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예. 이런 돈남원 캐시운도도 사실 경기 침체 문제의 방어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는 예. 지금은 실리콘밸리에 소재에 있는 이러한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실물 경제 침체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얘기 나오는데요. 결국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가장 잘 이용하는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은행 사태에 따라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런 그 시중 자금 사항은 일론 머스크가 가장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신용 경색이 0.5% 내쳐야 된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전에 그 신용 경색은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쪽에 미국에서 있는 영문 자막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 서든 스탠 문대니 엔타이 머니 무브니 딜레버리지 리스크니 아니면 호딩 머니 움켜쥐는 것. 예. 시중에 자금을 움켜쥐죠. 지금 대형은행에서도 예금 이체를 왜 됐습니까? 불안하니까 움켜쥐고 보자. 벽장 속에 근거해서 넣어놓고 보자 하는 예.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사실 그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긴 하지만 시중 자금은 경색 현상이 심해된다고 보겠습니다. 신용 경색의 두 가지 지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전에 말씀드렸던 마켓 뎁스 시장의 심화도인데 얼만큼 유동성을 갖고 있느냐 이 대목인데요. 한때는 이것이 10억 달러 이상 갖고 있습니다는 지금 2억 달러 밑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시장 심도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안정자산 채권이 얼만큼 움직이냐 이 볼러티빌리티에서 무브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직후보다도 더 높다. 지금 20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경색은 아직도 시장에서는 주가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신용 경색 현상은 아직도 이렇게 그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은행 위기로 지금 돈줄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의 국채 매각을 통해 오히려 더 목을 옥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계가 나왔죠. 예. 우리가 이제 작년 9월달에 통계가 나왔는데 그제 이제 1월달 통계가 좀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9월달부터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국채를 전 세계적으로는 줄여나가고 있다. 이유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작년에 페드가 금리를 올리니까 그것도 급격히 올리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 국채는 7조 4천억 달러 정도로 해서 작년 1월 말 대비 사실 금리 인상 직전의 통계에 대비해서 한 3% 이상 줄이고 있습니다. 1년 만에 3%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그리고 각국에 움직이지 않는 게 외환보유고 편입돼 있는 자산들이거든요. 예. 금이라든가 이런 것. 이거를 1년 만에 3% 이상 줄였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과정이 얼마큼 빨랐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체 세력이 누구냐?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중국의 국채는 한때 시청자 여러분도 아직도 1조 이상 갖고 있지 않느냐. 한때 말할 때는 1조 3천억 달러까지 됐습니다는 마지막으로 이 대목은 미국의 미중간 경제 패권 마찰에 중요하겠다 해서 그때그때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예. 근데 통계가 나와서 또 SB 사태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상당히 색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대목을 가지고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는데요. 예. 작년 9월 말에 9,400억 달러입니다. 근데 1월 말에 통계가 8,594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불과 5개월 만에 예. 저 통계를 보면 4개월 만이죠. 예. 통계를 보면 약
천억 달러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천억 달러 하니까 요새 돈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 천억 달러면 1,300억 곱하면 130조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통계 문제에서 중국이 국채를 매각하면 그만큼 사실 뭐냐 돈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SB 사태로 해서 자금 경색이 심화되는 게 뭐냐. 결국 미국의 정책 당국자 그다음에 예금 인출 사택을 했지만 미국 국민들의 이렇게 파악되는 여러 가지 M1, M2, M3 그러니까 M6까지 소위 그 쿼사이 준통화까지 해서 이건 좀 쉽게 잡히는데요. 예. 미 국민들에 의해서 미국의 금융기 아래서 시중 통화량의 지표인 M1부터 M6까지 이렇게 통계를 볼 때는 이 정도로 신용 경색 현상이 되는 건 아닌데 신용 경색이 예상보다는 빨리 더 심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SB 사태에도 통계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이 매각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에서 평화 중재안을 시진핑이 내놓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각해야 된다. 이걸 책임 규명해야 된다 하는 쪽을 얘기하는데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코로나가 중국에 진원지를 하면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만큼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중국이 미국에 대응해서 자기의 이렇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 간의 세율을 확장하는데요. 이 코로나가 중국의 원인이다 하면 이 중국의 야망이 사실 브레이크를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엔데믹이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것도 이런 경제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들이 국제 정세 문제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4개월 만에 무려 130조 원이 넘게 지금 매각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중국이 지금 미국의 SVB 사태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더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더 압박하고 있죠. 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연방부채 한도가 지금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서 6월 말까지 있는 현금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뭐 디폴트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증가하겠죠. 예. 바이든 정부의 옥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페드 입장에서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예. 국채를 매각하면 시장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막을 수가.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SB 사태로 인해서 사실 자금 정색이 되는데 중국이 국채 매각해서 자기 돈을 회수해 갈 때는 신용 경색이 더 심화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당면한 미국의 정책 당국의 바이든과 앨런을 주도하는 SB 사태, 지방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빨리 진정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페드도 그렇고 예. 이런 문제에서 사실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두 가지 조치가 나왔죠. 하나는 뭐냐. 페드가 주관해서 선진 5개 중앙은행의 통화 수합, 멀티 수합 문제를 체결하는 거죠. 예. 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차원도 페드도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선 최후의 보류를 잡아야 된다. 유동성을 풀어야 된다.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페드 주도해서 선진 5개국, 근데 선진 6개국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멀티 수합 문제가 체결돼서 이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지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가장 큰 파트너는 일본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이렇게 국제 매각분을 일본이 좀 사달라. 근데 이 트럼프 정부 때와는 좀 시각이 좀 다릅니다. 예. 트럼프 정부 때는 전폭적으로 사실 그 아베와 트럼프 간에 굉장히 신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일본도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이든과 지금 기시다 정부 간에는 약간 좀 균열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의 무역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 해서 중국에 파는 대규모 국채 매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에서 완전히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중국이 국채를 매각한 종류를 살펴보면요. 볼커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은행들이 보유했던 이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이 국채 건조물을 볼 때는 대형은행이 가져가는 게 있고 지방은행이 가져가는 게 있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중국의 국채 매각해서 미국의 돈을 조이는 이런 그 매각 대상이 지방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국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예. 이렇게 중국이 사실 여러 가지 이번에 은행 위기, 서방 은행 위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생소로운 내용이 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엘리베스 워런 의원이 파월의 책임론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나중에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도등 프랑크법에서는 500만 달러 이상의 모든 은행을 레버리지 비율이든 이렇게 예금자 보호든 이런 쪽에 전부 재사용했었는데요. 파월이 몰커를에 친월가 공화당을 생각해서 2,500만 대형은행만 생각했죠. 예. 그러면 이제 도드 프랭크법에 사실 그 파월 의장의 저 시각대로 해서 걸리지 않는 은행들이 SVB가 지금 2,100만, 예. 그다음에 시그니처 1,100만,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포스 뭐 이렇게 예. 그것도 이제 다 이 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 은행들에 갖고 있는 국채를 매각했다. 그러면 어느 통로로 파월의 책임론이 제기될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SB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시그니처가 갖고 있는 이런 국채를 중국이 매각하면 고스란히 전개되죠. 시청자 여러분 SB 사태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실 겁니다. 예. 매각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자 이 은행들의 보유자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증거금 내지는 지급 준비율이 부족하게 되죠. 예. 그러면 뭐냐? 자, 시그니처라든가 SB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 부족해? 그러면 자기 자신부터 그 채우로 막아야 되는데 도덕적 해가 발생해서 먼저 팔고 나갔죠. 예. 그러면 지급 준비 더 부족하죠. 시장이 알려지니까 예금 인출 사태가 나오죠. 뱅크런 내지는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런이 발생하죠. 예.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터졌다 하는 측면에서 워런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파월이 결국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도드 프랭크법 2008년 금리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도드 프랭크법 위기 재발 방치를 잘 만들었는데 이게 월가를 옥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선 친월가, 친기업, 친증시 정책 이거 배제. 근데 트럼프가 연임될 때, 파월이 연임될 때 왜 워런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파월이 트럼프의 인사거든요. 예. 공화당 인사거든요. 결과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결국 새끼를 내지 않겠느냐. 법률가는 뭐 항상 대상은 대성입니다는 법률가는 중립적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중국의 국채 매각의 권정 분야가 대형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이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권정들이 매각하는 상태에서 지금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라든가 측도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책임론이 어쩔 수 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중국이 국채 매각을 지속할 경우에 페드의 통화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3월 페드 회의에서는 인플레를 방지하느냐, 예. 그다음에 신용 경색을 푸느냐. 그러면 신용 경색을 푼다면 머스크 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0.5%까지 인하해야 되고 예.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0.5%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제3자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선순위는 인플레와 동감 현상을 거의 균형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금리 인하죠. 예. 그다음에 플러스 0.5 인상이 되겠죠. 그 중간선에 거리지 않겠느냐. 그게 금리 동결이든 그다음에 0.25%는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예. 지금 상태에서 금리 동결 0.25%는 어느 정도 다 어느 중간 조치를 하든 간에 그 정도는 날 결정한다. 예. 그죠? 홍앵커도 뭐 사실 그 정도는 결정하겠죠. 뭐 예. 0.5% 마이너스 중간 싹 하면 지금처럼 책임론이 불거질 때는 예. 가장 두 가지 시각을 좀 고려했다. 음. 예, 사실 이번에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할 때 예. 얘기하기 좋죠. 저 인플레 문제를 방기하기 위해서도 예. 그다음에 지금 상태 신용 경색을 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구해서 금리 동결은 안 가져가겠지만 0.25% 한다. 이거는 뭐 기자회견에서 내겠죠. 예. 근데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금리 동결이든 0.25%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다. 그래서 0.25% 인상이든 0% 금리 동결이든 시장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미치지는 않겠다 하는 예. 그런 쪽을 누차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묘책이 필요하죠. 그렇죠. 묘책이. 그러면 대체로 보면 금리라는 기준금리는 사실 그 인플레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예. 0.25% 가져가고 또 하나의 중앙은행의 수단이 있죠. 금리 변경만 있습니까? QT가 있지 않습니까? QT.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작년에 6월 달서부터 1차, 9월 달부터 2차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축소 규모를 좀 해서 일론 머스크 시각대로 오늘 지금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푸는 쪽으로 해서 잠정 중단해서 이 문제가 풀어가기까지는 돈을 푸는 이런 이렇게 경우에서에서 조합을 강조하지 않게 제3자 방안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묘책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궁금한 거는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지금 SVB 사태 이후에 양국 간의 관계가 좀 묘해지고 있는 것 같죠? 네, 결국은 모든 경쟁 마찰, 경제 패권 마찰은 돈의 싸움입니다. 예. 돈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으로 때 중국이 외환보유가 막대하고 미국은 사실 돈을 많이 썼던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부채가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패권에서 이렇게 지금의 위상이 미국보다 월등히 중국이 낮지만 이 싸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까지 탄약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모습에 의해서 경제 패권 마찰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경제 이상은 미국에 빗댈지 못하지만 예. 이 싸움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이런 시각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사실 이번에 싸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먼저 제공했지 않았냐. 지금 중국도 신용경색 문제는 헝다 사태 이후에 굉장히 신용경색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아킬레스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2021년 11월 달인가요? 그때 미국이 인플레 문제 이게 봉착했을 때 예. 달러 강세를 통해서 인플레 수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 강세로 하다 보니까 어떠냐? 자, 중국에 있는 자본이 달러 강세니까 캐리 자금의 여건상 보면 미국으로 자금이 흡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이나 펀드는 차이나 런 현상이 발생했던,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차이나 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신네들이 은행위기 사태에서 중국이 국채 매각해서 지금 미국의 돈줄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미국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 그래서 2년 전에 인플레 수출하기 위한 명목이 있지만 예. 어찌됐든 달러 강세를 유도하다 보니까 금리를 빨리 올리고 당장 강세를 올리다 보니까 결국 중국 내 자금이 차이나 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신용 경색이 심화된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상태에서 신용 경색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자, 돈 투자했던 거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돈 투자해서 회사 공개했던 시기와 미국의 은행위기에 맞춰진 거지 이렇게 중국이 미국에 옥죄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만 예. 뭐든지 경제 현상이라는 건 나중에 다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결국 결과는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신용 경색을 풀기가 참 쉽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국채 계속해서 팔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은 지금 외연적성, 내연적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중국도 부채 문제가 GDP 대비해서 한 310%만큼 많고요. 미국도 많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머니 게임은 쉽게 진정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모론 지금 이렇게 각종 이렇게 나오지만 예. 앞으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쪽으로 간단히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